네, 세종시교육청 2024학년도 대입 지원 온라인 설명회 충청권대학 교과전형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강원도 강릉 명륜고등학교 진수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수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릉 명륜고등학교 교사 진수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함께 설명을 진행하게 될 다정고등학교 교사 전재성입니다. 네, 진수 선생님,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특히 충청권 대학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네네. 그러면 저희 학생들, 학부모님들 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과 전형, 말 그대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적으로 반영하는 대학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가끔씩 헷갈려 하세요. 교과인데 소리 본다면서 종합인데 성적 보내? 이런 것들을 좀 의문점을 갖고 계시던데요. 간단합니다. 전형의 구분상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면 교과 전형, 미만으로 반영하면 종합 전형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아이들의 성적을 50% 이상, 아무래도 뭐 100%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진행하는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과 성적의 구성들은 아무래도 잘 알다시피 뭐 공통 과목, 일반 과목, 뭐 진로 선택 과목 등이 있는데요.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 등을 활용하게 되어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아무래도 알다시피 성취도 그것만 반영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과목별로 다양한 부분에서 성적들이 환산이 되어서 반영된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올해 저희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다른 전형들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보면서 논의를 하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비율적인 측면은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인원의 일부 감소도 있고 증가가 있는 전형도 있긴 합니다만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폭이 굉장히 적어요. 반면에 종합은 좀 감소의 폭은 있습니다만 비율적인 측면으로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특히 교과 전형은 직윤 전형들이 좀 증가하는 추세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약간의 감소세가 있는 건 대학별의 직윤 전형의 인원들은 조금 줄었다라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비율로 놓고 본다면 수시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교과, 종합 여러 가지 전형들을 비율로 따져서 전년도와 비교해 본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비율로 따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교과 전형에서는 뭐 수점 자리 정도에서 44.4% 하면서 조금 증가했고요. 반면에 종합은 약간의 감소 추세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수능 전형 또한 서울의 16개 대학의 주요 대학들이 뭐 40% 이상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감소 추세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수시 비율이 여전히 높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수시의 비율이 정시보다는 더 높다는 점 두 번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형별 모집 인원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 충청권 지역은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왜 지역별의 그 전형 비율이 중요한다라는 걸 물어보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세요.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지역의 대학들이 어떤 전형을 많이 선발하고 있지?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떤 강점이 있지? 이걸 판단하게 되는 건데요. 서울권 대학은 아무래도 수능 전형의 비율이 높습니다. 거기에 일부 지역 균형을 통한 교과 전형, 거기에 종합 전형의 비슷한 비율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수도권 대학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교과, 종합, 그다음에 수능의 비율이 좀 비슷합니다만 교과 전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높게 형성됩니다. 비수도권으로 가면 지방권 대학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대체적으로 교과 전형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구간들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에서는 대부분 교과 전형을 많이 선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를 다시 세부 지역들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역이 강원이다 보니까 늘 저는 강원 중심으로 많이 살펴봤었는데 충청권도 교과 전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물론 대학별 편차 있습니다만 이쪽 지역의 대학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교과 전형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전략을 찾고 나서 나머지 비율을 종합이나 구간에서 고려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충청권 소재 지역 대학을 지원을 할 때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지금 그래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제일 첫 번째는요. 정량평가에서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몇 등급, 몇 등급, 몇 등급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등급이 아니라 등급별 환산 점수를 찾고 있거든요. 실제 수시 모집 요강을 보시면 각 등급에 대한 환산 점수가 제공되고 있고요. 그걸 통한 환산 구조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유리한 대학의 조합을 찾는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또 수능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전형들이 대부분 많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그 외에 서류 평가도 있고 또는 면접 평가도 함께 나타나는 것들까지 고려하면서 교과 전형의 특징을 이해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수능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추세를 가지고 있다. 비율로 보면 한 3대 7, 거의 6대 4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은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직윤 전형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고교별 추천 인원도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 거기에 하나 더해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던 대학들이 이제 점차 반영을 하면서 앞으로의 고교학점제 시기를 좀 대비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로 선택 과목 반영에 대해서는 충청권의 많은 대학들이 이제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뒷부분에서 진수 선생님 설명 자세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교과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기준과 전형 방법 어떻게 우리 충청권 대학들이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충청권 대학의 대전권 대학을 먼저 좀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일부 한의학과 등의 약학과 등에서 이제 선발을 하고 최저를 설정하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요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변화된 지점이 있는지 반영 영역에 변화는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형 방법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건양대나 대전대 같은 경우 보시면 면접도 있고요. 어떤 대학은 어떤 전형에서는 학생부 100으로만 거기에 출결을 일부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면접이라는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면접이 과연 얼마나 변별력이 있을까? 물론 단계별 전형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으로 걸려냅니다만 거기를 통과한다면 면접에 따라서 역전 연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 성적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이 드는 친구들은 이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이 있는 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면접에 대해서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한 가지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면접 어떻게 준비하는 친구들 꽤 있던데요. 학교에서 충분히 준비 가능하고요. 교육청이나 그다음 대학에서도 면접 기출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통해서 충분히 준비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과 세종에 있는 대학들 역시 설명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을지대 보시면 의예과 국수영과 1이라고 나와 있는데 1은 뭐냐면 탐구 하나만 보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럼 두 개 보는 것보다 아무래도 좀 완화된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두 과목을 응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대에 가보시면 대체적으로 학과별로 수탐의 반영 영역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 있는 대학에 지정 과목이 있는가 없는가 요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세 기업 기준이 얼마나 다른가 요것도 보셔야 되는 것들 약학, 의학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사범계열은 2단계 면접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국토안보교과 쪽에서는 위에는 좀 다른 학과들과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요소적인 측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면접이 있다 없다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일괄 전형과 단계별 전형의 차이점을 좀 인지시켜 드린다고 한다면 일괄 전형은 간단합니다. 아무래도 탈락자 요소들이 변별 요소에서 단계별이 없기 때문에 충원수 구간이 끝까지 늘어집니다. 반면에 단계별 전형은 그 1단계를 통과한 대상들로만 충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원의 폭이 좀 좁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1단계를 통과한 순간부터 나중에 충원 합격의 비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계별 전형에서 1단계를 통과한 학생의 경우에는 2단계에 실시되는 대학별 고사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충남 지역의 대학들에 대해서 지금 교과 전형 방법과 수능 최저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무래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양상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립대는 아무래도 좀 최저를 갖고자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요. 사립대학들은 좀 최저를 최대한 없애고 학생들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고민하실 지점들은 이런 것들이죠. 한두 개 대학을 지원함에 있어서 내 지원 경향성이 어느 대학에 적합한가를 찾았다면 그 비슷한 대학의 결들을 좀 찾을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내 강점이 그 대학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끔씩 이런 걸 강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봉사나 출결을 반영한 대학이 있는데 그 관점에서 내가 감점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찾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준비도 꼭 하셔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부 100이라 할지라도 대학별로 다르다. 그 측면 꼭 확인하시면서 내 교과의 등급 구간들이 어느 대학에 더 유리한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팁 하나 드리면요. 요거 선생님하고 상담도 가능합니다만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성적을 입력하시면 한선점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거 가지고 선생님들하고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지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말씀 주세요. 네, 이 충남권만 봐도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계속해서 없애나가거나 전형의 요소들을 간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출산율, 출생률들 많이 떨어지고 있고 학생 수 감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역 사립대학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가 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존속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도 남아 있고요. 여기에 복잡한 요소를 더한다면 아무래도 지원율을 끌어올리긴 쉽지 않다 보니까 최소한의 간소화,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모집하고는 노력들이 두드러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강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도권, 서울권 가는 학생들 가야죠. 그러나 지역 대학도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고요. 좋은 학과들, 좋은 교수님들 포진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인 고려 통해서 내가 거기를 통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대학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충남에 있는 대학들 마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학들 전반적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들 차이는 있습니다. 면접의 반영 비율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30, 40, 55 이렇게 지정해 놓은 대학들이 있는데 요강을 보시면 실질 변별력들이 나와요. 실질 반영 점수도 나오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에 기본 점수가 있다, 없다. 요 차이도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고 왜? 기본 점수가 있다면 변별력은 떨어지게 돼 있고요. 없다 그러면 그 차이는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면접의 내용들이 면접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접에서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도 대학의 요강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형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수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강은 수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바이블입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 저희들 등급별 환산 점수 말씀을 잠깐 팁으로 드리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있는데 그 점수 구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거긴 대학의 의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천대 같은 경우 보시면 6등급, 7등급에서 논술 전형에서 점수 구간들이 8로 넘어가서 확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보시면 대학의 의지가 어느 등급까지는 오는 것을 또는 역전을 고려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시 모집 요강에는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대학의 노력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대학의 의지가 모두 담겨 있다는 것 학생분들, 학부모님들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의 교과 전형 방식과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시 유사하게 많은 대학들이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교과나 면접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선택폭을 좀 넓혀가는 모습들로 나타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면접 있는 전형의 명칭을 면접을 넣거나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었습니다만 또 청주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굉장히 전형이 다양하잖아요. 그 안에서의 변별 요소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북대 같은 거점국립대학들은 아무래도 학과별로 일정 정도의 최저 기준을 두고 있는데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또 일부 학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정 과목을 두고 있는 학과들도 있으니까 절대 거기에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실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내가 그 과목을 응시하지 않은데 그 대학을 지원한다? 그럼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확인해 주시는 노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안내드렸던 충남대 그리고 충북대 이런 거점 국립대학교 지원 시에는 수능 반영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학생부 반영 방법, 즉 교과 내신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학과적인 차이에 좀 두고 있는 대학들이 꽤 있었어요. 또는 전형 차이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건양대 같은 경우 보시면 의학과와 일반학과의 교과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반학과 같은 경우는 각 교과에 2과목, 총 8과목을 반영하는 데 비해서 의학과는 최고 6과목 학기 구분 없이 또 진로 선택은 과학 교과만 해당해서 반영하는 양상들도 나타났고요. 그 외 대학들 대전대도 보시면 면접과 교과 중점으로 나뉘었을 때 반영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전형에 있는가. 그럼 두 전형에서 나한테 유리한가. 면접이 있다 없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교과 반영 방식이 나한테 어떤 구간에 더 유리한가를 찾는 것들. 그거 어디서 찾는다고 말씀드렸죠? 어디가 포털, 어디가 포털. 거기서 환산 점수 확인하시고 구조 확인하시고 지난해 결과에 비교하는 모습들 좀 필요한데 다만 지난해 결과와 비교할 때 중요한 건 올해 환산 방식이나 반영 방식이 지난해와 동일한 거 아닌가. 달라졌다면 전혀 다른 결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이 요구하고 있는 학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율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진로 교과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어느 대학이 나한테 유리하고 그 대학이 유리한 점이 다른 대학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좀 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과 충남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영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학년별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들도 보이네요. 네, 있습니다. 물론 대학들이 있던데 사실 요즘 학년별 반영비를 잘 적용하지 않는데 자, 학년별 반영 비율이 그럼 들어오면 뭐가 차이가 있을까? 교과 100은 전체 학년 100은 간단합니다. 그냥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학년 때 좀 실패를 해서 3학년 때 보강이 될까? 안 되는 거죠.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은 3학년 때 비율을 좀 높여놓은 대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1학년 때 좀 실패했는데 3학년 때 그걸 극복한 친구들은 그런 대학을 좀 찾고 지원해 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다만 아주 큰 변별력을 작용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1학년 때 또는 다른 학년 때 실패했던 구간들을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런 대학들을 찾고 그 대학을 통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대표적인 대학들이 나사렛대나 남서울대학 등이 예시를 들 수 있는 대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충남, 충북권 대학들에서도 이런 교과 반영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모든 대학마다 이 교과 반영 비율과 방법이 전부 상이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대입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를 통해서 환산 점수 산출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교과 반영 방법, 비율 고려를 해서 환산 점수 산출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진로 선택 과목, 올해의 화두죠. 이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다양해요. 가산점으로만 그냥 보시는 대로 대전대 같은 경우는 A 9점, B 7점, C 5점을 주고 나서 환산하는 방식도 있고요. 반면에 성취도에 등급을 주는 경우에서 등급을 준 다음에 일반 교과처럼 등급별 환산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는 충남대는 A는 전부 다 1등급을 주고 B, C는 성취 비율을 적용하겠다. 고려대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 구간들도 나타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만 또 상대적으로 한밭대처럼 A, B, C의 구간 점수를 아주 적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건대 글로코처럼 좀 2과목만 반영합니다만 크게 주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로 선택의 과목 점수가 어디에서 적용됐을 때 가장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간단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그냥 보여주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산식으로 비율로 들어갔을 때 그 구간 점수가 어떻게 변동을 통해서 구간 점수가 넓어지는가 좁혀지는가도 나타나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고유분리는 선생님들한테 가시면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교과와 진로 교과가 들어갔을 때의 변별력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거 좀 보시면서 상담받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상담을 해주시면은 보다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이런 부분들이 바로 대학의 의지가 어떤 학생들을 선발할지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역에 있는 대소재 대학들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말 그대로 법률에 따라서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대학에 의무 부여를 준 거고요. 그 내용의 것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당장 전국에서 지역인재 지방대학에서 103개교 모집 인원도 조금 늘었고요. 2,000명 가까이 비율도 6.1%에서 6.9%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 단위 중에 어떤 학과를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일반 학과들은 뭐 같이 병행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치대, 한의학과, 약학, 간호에 대한 의학과 계열에 대한 좀 보건 계열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고려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수도권 대학이나 타 대학들의 어떤 높은 지역 최저 기준이나 등급들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데 비해서 지역인재 전형은 그 지역의 자격 조건에 의한 전형이기 때문에 또 의무적 선발 비율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계열들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고려들을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최저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역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되는 구간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일반 전형보다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한 등급씩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특히 의예과, 치의과, 한의학과, 약학과 이런 의학 관련 계열들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충청권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교과 전형 쪽에서 비율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거, 반면에 종합에서는 좀 양상이 좀 줄었다는 것들, 아무래도 거기에 종합에 있던 학생들을 교과로 넘긴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 충청권 학생들이 저희 강원이나 뭐 대구 경북을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포함된 지역의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가부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선 어떤 전형에서 얼마나 선발하고 있고 지난해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찾는 연습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특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의학학 계열에서 어떤 변화,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 의무불이 좀 올라갔다고 상승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간호학과 물론 강원하고 저희 제주와 강원은 조금 타 지역보다는 좁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어요 비율들이. 그래서 의대는 2% 정도, 뭐 한의대는 1.3%, 약대는 일반적으로 많이 선발을 거의 진비율을 지키다 보니까 0.1% 정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 추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지역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해야 이 지역인재 전형의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2개년 충청권 대학 국립대학의 약학과의 교과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의 입시 결과 자료를 비교해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집 인원대 뭐 경쟁률의 변화는 모집 인원에 따른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인재가 가지고 있는 지원 자격에 대한 풀이 짝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쟁률의 차이도 가져올 수 있겠고요. 충원 인원에 대한 부분 또한 전국 단위와 지역에 대한 비율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 충족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함께 비교하실 필요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일반 전형들은 전국 단위의 모집이다 보니까 타 대역으로 빠져나가는 구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충원율의 차이도 좀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은 그 지역 학생들의 합격률을 구성하다 보니까 충원율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충원율에 너무 매몰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모집 인원 대비 충원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2명 뽑는데 4명 충원했으면 200%예요. 퍼센트는 엄청나 보입니다만 실제 많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학의 50%나 70% 컷을 공개하는데요. 아무래도 지역인재 전형이 조금 낮아 보이는 형상들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전국 단위 구간들은 지원풀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최저 충족률의 차이도 있다 보니까 그 구간들이 아무래도 좀 스펙들이 낮게 형성되는 구간이 있습니다만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들 아까 제가 좀 찾다 보니까 충남대나 충북대 둘 다 지역인재 그다음 일반 전형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들었습니다. 또 확인했었고요.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평균 등급이 얼마 지역인재가 낮네? 그럼 나도 써도 될까가 아니라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수능 최저 기준에 따른 변화, 경쟁률에 따른 변화도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등급의 스펙트럼은 넓게 형성되는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 자격이 되고 최저 기준의 충족 여부가
좀 가능하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과 일반 전형 지원자와 지역인재 전형자들의 지원풀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점들을 고려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 충청권 대학의 입시 결과를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찾아봐야 할까요? 대부분 이제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를 활용하실 것 같아요. 많이 회원 가입도 하고 계시고요. 거기 아까 말씀드렸으면 성적 입력하시면 자녀분의 전체적인 성적 현황과 대학별 환산 등급, 환산 점수 보실 수 있고요. 또 대학에서 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 메뉴를 활용하시면 대학의 전형의 변화나 지난해 결과나 전형 요소들도 확인 가능하고요. 거기에 성적 분석을 통한다면 대학의 결과와 함께 비교까지 가능한 것까지 있으니까 꼭 한번 회원 가입하셔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어떤 자료인가요? 이게 바로 충청권 지역의 국립대 입시 결과를 어디가의 대학이 공개한 자료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등록자 위주의 공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대로 충원율, 충원 인원, 거기에 70% 평균 등급인데 이 70% 컷의 의미를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간단합니다. 10명이 지원했으면 등록한 학생 중에 그 전체 인원 중에 7등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끝에서 뒤에 3명이 남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등록자 기준이다 보니까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빠져나가서 등록 안 해버리면 여기에 공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70%가 저 정도니까 내가 안쪽에 있으면 안정지원인가 라고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최종 등록자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 플러스 대학의 선생님들과의 사례 상담을 통해서 구간들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비교하시면서 전년도 결과 함께 고려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교과 전형 지원 시에는 70% 컷이 등록자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 담임 선생님과 밀도 있는 상담을 통해서 지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학생들이 세종에 있는 학생들이 올해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교과 전형에 지원해야 되는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처음에 정말 강조드렸던 대학별 환산 점수 확인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의 또 변화, 방식의 변화나 모집 인원의 변화 등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해 재작년 2개년 정도 또는 3개년 정도의 결과를 함께 보시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거 충족할 수 있을까? 충족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폭넓은 적극적인 지원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간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정말 아쉬울 때가 있는데요. 딱 올해 거만 봐요. 그러지 마시고 전년도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건 내 방식의 변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줄었는지 없어졌는지. 진로 선택이 들어왔다면 전년도 결과만 갖고 올해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런 거죠. 전년도는 일반 교과만 봤는데 올해 진로가 가산점으로 들어왔네. 그러면 얘기를 들어볼까요? 가산점이면 A를 내가 다 받았어요. 분리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전년도 성적 올해 변화 함께 고려하시면서 선생님과의 충분한 상담 통해서 지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진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에서 대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당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요번에 세종시에 강의를 좀 많이 왔었던 편인데요. 학생들 눈빛 보면서 좀 놀라기도 했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강원 지역 학생들 만날 때마다 상담이나 강의 때마다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물론 대학 좋은 데 가고 싶죠. 수도권 대학도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꿈을 어디서 펼칠 수 있을까? 교사가 되고 싶은데 사범대를 안 가고 대학 내연별리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대학을 위해서 사범대가 아닌 일반학과 가는 모습들. 그거보다는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주는 모습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 곁에는 정말 전문가들이 계세요. 학교에 계신 여러분 담임선생님, 교과선생님, 그리고 교육청에서 아마 많은 노력들을 세종시에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에 더해서 여러분의 노력에 더해진다면 아마 내년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대학생활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은 다릅니다만 우리 같은 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 교육가족으로서 열심히 서로 노력해서 나중에 우리 강원 학생들, 세종 학생들 좋은 대학에 서로 만나서 우정 나누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마지막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종의 학생들 모두 제각각 가진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진수 선생님 모시고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 말씀해주신 진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